우리가 87년 그 헌법 체제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 87년 체제라는 것은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 특히 60항쟁의 그러한 힘으로 직선제를 하자. 우리 국민 스스로가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소위 체육관 선거가 아니라 제대로 뽑자. 이러한 것이 실현된 그러한 헌법이었죠.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지만은 이번 개헌은 소위 촛불의 힘이다. 그러니까 촛불 정신을 많은 사람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촛불 정신이 근데 뭐냐? 촛불 정신은 대통령의 권력의 오남용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제도적으로 그것을 막는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이 촛불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 오남용, 소위 제왕적 대통령을 제도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어떤 측면에서는 강화하고 또 일당 독재가 가능하도록 이것을 중임제 이런 것을 도입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야당으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할 수 있는 그래도 바른 방향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집중된 권한을 좀 나누어서 행사하는 제도. 근데 그 중에서 우리 한국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자.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선출해서 국회에서 선출하자. 그렇다고 해서 강요 모두를 갖다가 국회에서 선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를 선출하고 총리가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할 적에 뭐 제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가 어느 정도 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을 견제하는 그러한 장치를 만들자. 정부 여당의 대표가 아닙니다. 대통령을 뽑힌 다음에는 국민의 그러한 마음을 다 헤아리고 또 더 큰 어른으로서 더 큰 그야말로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행동을 해야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꼭 빤히 안 될 거 알면서 왜 냅니까? 이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석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석 의원입니다. 우선 그 국민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좀 전제하는 것은 개헌이 되면 현 대통령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개헌은 다음 대통령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개헌이 현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또는 지금 야당 의원들의 표현을 따르면 일당 독재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김대중 두 진보 정권이 독재가 아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10년이 독재가 아니듯이 이 정책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지 현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꾀하거나 당이 독재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먼저 좀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국회가 주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지금까지 헌법은 3공화국을 제해놓고서는 모두가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제안하는 것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 헌법이 분명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저는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자,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여당도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그 분권형 대통령제의 내용에 있어서 서로가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서로가 솔직히 나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여당은 입장이 다 정리가 돼 있는데 야당은 아직 입장 정리가 덜 돼 있어요. 그럼 여당 안을 먼저 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당이 안도 준비가 됐을 때 여당 안을 밝히는 것이 순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권한을 이양하는데 여당도 전혀 이의가 없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논쟁의 숨은 초점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야당이 개헌의 진정성이 없다. 따라서 이번 6.13 때 동시 투표를 하지 않으면 개헌은 무산된다. 적어도 이번 국회에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진정한 속뜻입니다. 야당은 여당이 6.13 선거에 같이 동시 투표를 하자는 것은 이 선거의 쟁점을, 지자체의 선거의 쟁점을 흐리기 위한 정치적인 뜻이 숨어 있다. 지금 이게 초점입니다. 그러면 야당이 걱정하는 이게 지자체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여당이 보증하고 야당은 진정으로 우리가 개헌할 뜻이 있다는 것을 확약해주면 이건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보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혼자 생각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그렇게 진전이 안 되느냐? 우선 우리가 보면 정말로 야당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큰 틀의 정치 협상을 하자고 우리가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큰 틀의 정치 협상을 제안하면 거기서 각 당에 안이 나올 테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것이 6.13에 활용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증해 주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야당으로부터 정말로 야당도 타협할 의사가 있고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면 되는 것인데 왜 정치협상에 응하지 않는가? 그것이 하나고요. 만약에 큰 틀에 정치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권한을 헌법개정특위에 넘기겠다는 당 지도부의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협상도 하지 않고 정치개혁특위에 전권을 넘기겠다는 선언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진전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뭐 일기 작년에도 그 헌법개정특위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 헌법 개정 논의가 대개 3개월 정도로 끝났어요. 이번 국회는 작년 1년을 했고요. 금전에 3개월을 더 했습니다. 작년 23번의 전체회의와 18번의 그 소위가 있었는데 논의할 만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토론과 논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과 의지의 문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1, 2차 헌법개정 특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헌법개정 특위에 몸담을 때 상당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국회에 오래 있던 사람으로서 의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흘러가면은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와 대통령이 제안한 두 가지 안을 놓고 계속 속도 있게 논의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 우려했던 것을 서로 해소시켜주는 안을 내고 합의를 하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큰 틀의 정치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헌법개정특위에 전권을 넘기겠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우리가 권한 있는 실질적 진전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네, 황영철 의원입니다. 제가 헌정특위의 자유한국당의 간사를 맡고 나서 여당 의원님들과 청와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요청드렸던 것이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면 이 헌법 개정 논의가 오히려 시간만 잡아먹게 되고 진정성 있는 국회 논의를 방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발의 수순을 멈추고 오히려 여당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그 안을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여야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런 야당의 요청을 산산조각 내버린 겁니다. 저는 야당 간사로서 이 부분이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님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헌법 개정의 진정성이 없다. 그리고 꼼수만 부리는 정당처럼 표현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참 아직도 이 앞에 가로막힌 이 벽을 어떻게 뚫어야 되는가에 대한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간사를 맡고 나서 지난주 목요일 날 당 지도부와 우리 헌정특위 위원들 간에 집중 논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집중 논의의 결과가 바로 우리 기본적인 당의 원칙들을 마련하는 진전된 행보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금까지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온전되고 있는 선거제도의 혁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시대에 맞는 그런 헌법을 만드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이 진정성 있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요청했고,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야당의 이런 진정성 있는 논의들을 견인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행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대통령은 산산조각 깨버리고 오히려 마지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야당 의원들을 겁박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 면박 주고 이 면박이 끝나면 깨진 판을 가지고서 더 이상 국회를 국민의 불신으로 몰아넣고,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왜 대통령은 바깥에 있을 때는 안 그러는데 청와대만 가면 왜 이렇게 죄형적이 되는가? 이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군가? 조금 더 국민이 원하는 헌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제까지 대통령이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다 나쁜 헌법 개정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공론화를 과정을 거쳐서 제 정치 세력과 여야가 합의를 토대로 해서 만든 법이 헌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늘 편향성을 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편향성을 가지고서 그렇게 제출된 게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였습니다. 지금도 역시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정말 국민을 사랑한다면 좋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셔야죠. 근데 야당과 한마디 소통도 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단독으로 발의된 이 헌법 개정안 발의된다면 저는 나쁜 헌법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 나쁜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는 거부될 것이 뻔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까지 헌법 개정안 발의의 입장은 밝히셨지만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안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야당이 정말 진정성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야죠. 그리고 또 우리 야당에서도 이제 정치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노력 해야 된다고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오늘도 이 대통령의 잘못된 행보로 인해서
우리 여와 야와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다시 한번 대통령께 요청합니다. 26일 발의하겠다는 대통령 발의안 집권 여당의 안으로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이와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의 헌법 개정안 반드시 만들어서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헌법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대에 맞는 그런 헌법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이 마지막 순서로 이인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의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한마디 한마디 속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가 그런 것 중심으로 대화에 또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우선 두 가지는 우리가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치 협상 혹은 지도부와 함께하는 이런 협상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건가 이 문제는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20여일 전부터 제 기억으로는 3+3 회의 이런 것도 제안했고 그 시점쯤에 개헌 일자만이 협상의 대상이다 이런 입장으로 인해 가지고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2 회의 협상 이런 것들도 제안했는데 GM 국정조사 문제나 아니면 청년 일자리 추경 예산 이런 것과 연계되면서 이 정치 협상은 한 발도 진척을 시키고 있지 못합니다. 바라건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치 협상은 개헌과 관련한 정치 협상 아니겠습니까? 이 주제로 국한에서 정치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대통령의 개헌 발의와 맞물려서 국회에서의 논의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이와 관련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는 무용한 것인가?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되면 전 꼭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이 조금 틀릴 수는 있지만 지난해 개헌특위 논의 과정을 좀 한번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3월경에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을 개헌특위가 초청해서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되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 이런 확약을 받는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타협의 정치에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1, 2분이면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짧게. 지금 우리 당 의원님들이 다 안 계셔서 제가 한두 가지는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개헌안 그게 발의되면 그것이 이제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여당의 어떤 개헌 협상 과정에 오히려 혹은 국회 논의 과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좀 사실의 선후 관계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되기 이전에 적어도 민주당은 민주당 자체의 개헌안 이런 것들을 준비한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을 대통령의 어떤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건 이제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선후 관계도 틀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큰 방향에서 같으면 대통령의 개헌안과 당의 개헌안이 미세한 부분에서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일치하면서 한다면 저희가
야당 의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청와대 국회 출장소가 될지도 모르죠. 근데 적어도 그런 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개헌안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거 소소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난해 2월 1일, 2월 6일 개헌특위에 속했던 우리 당 의원들의 자체 워크샵 과정으로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건 뭐 제가 볼 땐 거의 자율적이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과정 속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또 국회 논의를 임해오는 과정이었지 그렇게까지 저희가 오명을 이렇게 낙인을 받으면서까지 야당 의원님들한테 그렇게까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지금까지 개헌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렇게는 전 뭐 전혀 생각 들지 않습니다. 그건 좀 과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뭐 대통령도 이미 말씀하신 거지만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비해서 국회에서 개헌안을 합의하는 과정이 더 넓은 합의, 더 본질적인 합의 이런 것들까지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과정에서 더 많은 논의들, 더 넓은 논의들 이런 것들을 해왔고 지난 1년 3개월의 과정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그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되면 거기에 다 묶여서 그게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혹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개헌안 가이드라인에 입각해서 마치 당이 행동해 온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뭐 너무 많은 신뢰에 손상이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이제 좀 덜 하셔도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몇 가지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지나친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좀 말꼬리 잡는 언쟁을 위한 언쟁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이런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강의도 하거나 인터뷰를 하면은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뭐 그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더 심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민주당이 개헌과 관련한 당론을 정리하고 국회에서 야당 의원님들과 협의하는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그런 합의를 혹은 조금 더 본질적인 그런 합의를 시도해보는 이런 과정에 있다. 이런 점들은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 중에 하나가 정치는 결과로 말하는 거거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나름대로 입장을 가지고 노력을 하신 것은 존중을 하나 결과가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헌정특위에서 이 제한된 일정과 또 조건 속에서 앞으로 국회 개헌안 마련을 어느 단위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헌정특위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당 대표들과 협의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 지금 각 당이 나름대로 지금 정치 협상 테이블의 안조차도 다 각각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우리 이 개헌 논의를 그동안에 주도해 왔던 또 뭐 각자 자율성을 가지고 열심히 논의해온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헌정특위에서는 이 국회 개헌안을 어떤 식으로 어느 단위에서 만들면 좋겠다 하는 의견 정도는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 각 당 간사들하고 말씀을 나누시고 또 뭐 간사들이 다 자신이 속한 당 지도부하고 협의를 하실 텐데 논의를 좀 해주시길 바래요. 그래야 저희도 사실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논의해야 될지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지금 자기 얘기 한마디 하고 다 지금 바쁘니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논의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과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언론을 해볼게요. 이제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음 회의는 3월 26일 날 월요일 10시요? 오후 2시.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만 그때 논의 주제는 간사님들하고 저희들이 한번 언론을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이제 특위가 우리 입장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다들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을 가지고 간사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87년 그 헌법 체제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 87년 체제라는 것은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 특히 60항쟁의 그러한 힘으로 직선제를 하자. 우리 국민 스스로가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소위 체육관 선거가 아니라 제대로 뽑자. 이러한 것이 실현된 그러한 헌법이었죠.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지만은 이번 개헌은 소위 촛불의 힘이다. 그러니까 촛불 정신을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촛불 정신이 근데 뭐냐? 촛불 정신은 대통령의 권력의 오남용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제도적으로 그것을 막는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이 촛불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 오남용, 소위 제왕적 대통령을 제도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어떤 측면에서는 강화하고 또 일당 독재가 가능하도록 이것을 중임제 이런 것을 도입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야당으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할 수 있는 그래도 바른 방향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집중된 권한을 좀 나누어서 행사하는 제도. 근데 그 중에서 우리 한국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자.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선출해서 국회에서 선출하자. 그렇다고 해서 강요 모두를 갖다가 국회에서 선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를 선출하고 총리가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할 적에 제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가 어느 정도 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을 견제하는 그러한 장치를 만들자. 정부 여당의 대표가 아닙니다. 대통령을 뽑힌 다음에는 국민의 그러한 마음을 다 헤아리고 또 더 큰 어른으로서 더 큰 그야말로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행동을 해야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꼭 빤히 안 될 거. 우리 야당 의원들을 겁박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 면박 주고 이 면박이 끝나면 깨진 판을 가지고서 더 이상 국회를 국민의 불신으로 몰아넣고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왜 대통령은 바깥에 있을 때는 안 그러는데 청와대만 가면 왜 이렇게 제왕적이 되는가.
이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군가? 조금 더 국민이 원하는 헌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제까지 대통령이,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다 나쁜 헌법 개정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공론화로 과정을 거쳐서 제 정치 세력과 여야가 합의를 토대로 해서 만든 법이 헌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늘 편향성을 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편향성을 가지고서 그렇게 제출된 게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였습니다. 지금도 역시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정말 국민을 사랑한다면 좋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셔야죠. 근데 야당과 한마디 소통도 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단독으로 발의된 이 헌법 개정안 발의된다면 저는 나쁜 헌법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 나쁜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는 거부될 것이 뻔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까지 헌법 개정안 발의의 입장은 밝히셨지만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안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야당이 정말 진정성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야죠. 그리고 또 우리 야당에서도 이제 정치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노력 해야 된다고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오늘도 이 대통령의 잘못된 행보로 인해서 우리 여와 야와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다시 한번 대통령께 요청합니다. 26일 발의하겠다는 대통령 발의안 집권 여당의 안으로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이와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의 헌법 개정안 반드시 만들어서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헌법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대에 맞는 그런 헌법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이 마지막 순서로 알면서 왜 냅니까?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석 의원입니다. 우선 그 국민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좀 전제하는 것은, 개헌이 되면 현 대통령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개헌은 다음 대통령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개헌이 현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또는 지금 야당 의원들의 표현을 따르면 일당 독재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김대중 두 진보 정권이 독재가 아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10년이 독재가 아니듯이 이 정책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지, 현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꾀하거나 당이 독재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먼저 좀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국회가 주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헌법은 3공화국을 제해놓고서는 모두가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 헌법이 분여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저는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자,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여당도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그 분권형 대통령제의 내용에 있어서 서로가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서로가 솔직히 나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여당은 입장이 다 정리가 돼 있는데 야당은 아직 입장 정리가 덜 돼 있어요. 그럼 여당 안을 먼저 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당이 안도 준비가 됐을 때 여당 안을 밝히는 것이 순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권한을 이양하는데 여당도 전혀 이의가 없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논쟁의 숨은 초점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야당이 개헌의 진정성이 없다. 따라서 이번 6.13 때 동시 투표를 하지 않으면 개헌은 무산된다. 적어도 이번 국회에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진정한 속뜻입니다. 야당은 여당이 6.13 선거에 같이 동시 투표를 하자는 것은 이 선거의 쟁점을 내고 합의를 하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큰 틀의 정치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헌법 개정 특위에 전권을 넘기겠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우리가 권한 있는 실질적 진전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네, 황영철 의원입니다. 제가 헌정특위의 자유한국당의 간사를 맡고 나서 여당 의원님들과 청와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요청드렸던 것이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면 이 헌법 개정 논의가 오히려 시간만 잡아먹게 되고 진정성 있는 국회 논의를 방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발의 수순을 멈추고 오히려 여당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그 안을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여야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런 야당의 요청을 산산조각 내버린 겁니다. 저는 야당 간사로서 이 부분이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님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헌법 개정의 진정성이 없다. 그리고 꼼수만 부리는 정당처럼 표현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참 아직도 이 앞에 가로막힌 이 벽을 어떻게 뚫어야 되는가에 대한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간사를 맡고 나서 지난주 목요일 날 당 지도부와 우리 헌정특위 위원들 간에 집중 논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집중 논의의 결과가 바로 우리 기본적인 당의 원칙들을 마련하는 진전된 행보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금까지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온전되고 있는 선거제도의 혁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시대에 맞는 그런 헌법을 만드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이 진정성 있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요청했고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야당의 이런 진정성 있는 논의들을 견인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행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대통령은 산산조각 깨버리고 오히려 마지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지자체의 선거 쟁점을 흐리기 위한 정치적인 뜻이 숨어 있다. 지금 이게 초점입니다. 그러면 야당이 걱정하는 이게 지자체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여당이 보증하고 야당은 진정으로 우리가 개헌할 뜻이 있다는 것을 확약해주면 이건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보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혼자 생각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그렇게 진전이 안 되느냐? 우선 우리가 보면 정말로 야당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큰 틀의 정치 협상을 하자고 우리가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큰 틀의 정치 협상을 제안하면 거기서 각 당에 안이 나올 테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것이 6.13에 활용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증해 주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야당으로부터 정말로 야당도 타협할 의사가 있고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면 되는 것인데 왜 정치 협상에 응하지 않는가? 그것이 하나고요. 만약에 큰 틀에 정치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권한을 헌법 개정 특위에 넘기겠다는 당 지도부의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 협상도 하지 않고 정치개혁 특위에 전권을 넘기겠다는 선언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진전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뭐 일기 작년에도 그 헌법개정 특위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 헌법 개정 논의가 대개 3개월 정도로 끝났어요. 이번 국회는 작년 1년을 했고요. 금전에 3개월을 더 했습니다. 작년 23번의 전체회의와 18번의 그 소위가 있었는데 논의할 만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토론과 논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과 의지의 문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1, 2차 헌법개정 특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헌법개정 특위에 몸담을 때 상당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국회에 오래 있던 사람으로서 의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흘러가면은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와 대통령이 제안한 두 가지 안을 놓고 계속 속도 있게 논의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 우려했던 것을 서로 해소시켜주는